요즘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 애쓰고 있죠. 하지만 그 중심에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단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엔지니어도 연구원도 아니었죠. 그녀에겐 실험실도 책상도 없었습니다. 단지 매일 밤 공장 바닥을 닦는 청소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조용히 회사를 지켜냅니다. 이건 한국이 가진 기술력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가치, 정직함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보세요. 세상을 지켜낸 건 기술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박린성에 살고 있는 쩐티미린이라고 합니다. 올해 48살이 되었고 지금은 외동딸 하나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아직 진로를 고민 중이라 낮에는 가끔 집 근처 공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제 남편은 5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막 삼성전자 현지 공장에 청소직으로 취업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일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가 간병하고 몇 시간 자고 다시 출근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꿈을 꿨죠. 남편이 조금만 더 버텨주면 딸아이 대학까지는 어떻게든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란 게 생각보다 허무하게 꺼지더군요. 그날 이후 제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는 누구도 기대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야 했습니다. 삶의 목표가 있다면 단 하나,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하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삼성전자 박린 공장입니다. 처음 들어갔을 땐 수많은 기계들과 밝은 조명, 철저한 보안 시스템에 압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저는 점점 이 환경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아무도 없는 밤 시간대 기계의 미세한 진동과 형광등의 낮은 소음조차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야간 청소 담당자는 많지 않습니다. 저처럼 조용한 사람들 몇 명이 각자 정해진 구역을 맡아 묵묵히 일할 뿐이죠. 그 중에서도 저는 늘 보안실 근처 복도를 맡았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구역이에요. 창문이 없고 CCTV가 집중적으로 설치된 탓에 심리적 압박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그런 외진 구역이 더 편했습니다. 누구와도 마주칠 필요 없고 말 한마디 안 하고도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저는 늘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공장에 도착합니다. 제 차례가 오기 전 다른 조 청소기기 점검을 도와주기도 하고 화장실에 필요한 소모품을 미리 채워두기도 합니다. 정해진 일 외에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칭찬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모든 업무를 마친 후 마지막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보안실 복도를 따라 바닥을 닦으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안실 문이 약간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은 늘 철통같이 잠겨 있는 문입니다. 내부 직원도 보안 카드가 없으면 접근할 수 없는 곳인데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기계 오작동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문이 손으로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누군가가 작업 중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중국계 직원 리우 씨였습니다. 그는 기술 지원 부서에서 일하며 종종 엔지니어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그는 공장용 컴퓨터에 USB를 꽂고 무언가를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건 그 순간 그의 눈빛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고 저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 장면을 봤군요. 하지만 그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고개를 다시 화면으로 돌렸고 USB를 뽑은 후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한참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차가운 공기가 폐 속까지 스며든 것처럼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내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딸아이는 저에게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라며 묻더군요. 저는 웃으며 공장 일이 조금 늦게 끝났어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 남은 의문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조용히 살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나섰다가 괜히 피해를 입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보안실 컴퓨터, USB, 그리고 리우 씨의 눈빛.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제 안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철학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용히 살자, 무사히 하루를 끝내자. 그 말을 지키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다음 날도 공장으로 출근하면서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더군요. 기계음은 여전히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고 복도는 늘 그렇듯 차갑게 비어 있었지만 제 손끝엔 자꾸 힘이 들어갔습니다. 걸레질을 하다가도 자꾸 보안실 쪽을 힐끗거리고 누가 뒤에 있는 것 같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보안실 앞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되살아났습니다. 작은 컴퓨터 모니터, 복사 진행 중인 바 형태의 로딩창, 그리고 무표정한 리우 씨. 제 손은 일을 하고 있어도 마음은 그 장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고민 있어요? 멍하게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걱정 마. 딸아이에게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누구보다 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를 닮아 말수가 적지만 속이 깊은 아이입니다. 아빠 없이도 잘 자라줘서 고마운 마음뿐인데 이런 일로 심려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공장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리우 씨는 여전히 공장 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청소 담당자 중 누구도 그날의 이상한 점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도 몰랐을 수도 있겠지요. 그 순간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저 혼자였으니까요. 마음속에서 계속 갈등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걸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는 한참을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늘 그랬습니다. 말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누구도 강요한 것이 아닌데도 저 자신이 자꾸만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공장 사물함 앞에 섰습니다. 이름 없는 메모지를 꺼내고 손이 떨리는 채로 펜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 리우 씨가 보안실에서 USB로 무언가를 복사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혹시 문제가 된다면 참고 바랍니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문장을 쓰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 글씨는 떨렸고 땀이 젖어 종이는 조금 구겨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메모를 보안 담당자 강현우 씨의 사물함 사이 틈에 조심스레 밀어넣었습니다. 누가 볼까 뒤를 계속 돌아보며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제 존재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그날의 침묵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제 일상은 다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고 여전히 저는 복도를 닦으며 조용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균열이 어쩌면 제가 알지 못했던 용기라는 감정을 만들기 시작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메모를 사물함에 넣고 돌아온 뒤에도 제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괜한 짓을 한 건 아닐까? 그 사람이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면 어쩌지?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은 마음속에서 그 생각을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장의 분위기는 며칠 사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직원들 몇 명이 휴게실에서 조용히 불만을 이야기하더니 고지어 복지와 임금 문제를 이유로 일부 생산 라인에서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사내는 점점 소란스러워졌고 평소엔 들어본 적 없는 경고 방송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려 퍼졌습니다. 파업은 점점 확산되었고 생산은 중단되었습니다. 그 틈을 타듯 리우 씨는 더 자주 공장 곳곳을 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파업으로 인한 혼란과 감시 약화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고 그의 움직임은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없이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늘 주위를 살폈습니다. 보안실 앞을 지나갈 때면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했고, 리우 씨가 나타날 만한 구역에선 의식적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시 그를 마주쳤습니다. 그날은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이미 절반 이상이 소등되었고, 저는 쓰레기 분리 수거를 마치고 보안실 쪽 복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리우 씨가 무언가가 적힌 서류 뭉치를 들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중국어였기에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손짓과 낮은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보안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메모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본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시 카메라도, 경비원도, 관리자도, 그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다시 갈등했습니다. 정말 더 나서야 하는 걸까? 이미 익명으로 알렸고 그 이상은 제 역할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여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들지 못하던 저는 결국 작은 수첩을 꺼내 또 다른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같았지만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리우 씨가 최근 며칠간 새벽 2시경 보안실 근처에서 전화를 하며 서류를 들고 있었고 보안실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같은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다음날 공장 안의 분위기는 전날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보안 담당자 강현우 씨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뭔가를 집중해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공장 곳곳에서 점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CCTV 기록이 하나하나 다시 검토되고 출입 기록 확인 절차가 강화됐습니다. 관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파업 중이던 일부 인원들은 원인 불명의 내부 감사를 언급하며 동요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늘 하던 대로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은 분명히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제 손글씨 한 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리우 씨가 공장 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출국 직전 공항에서 제지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공장 내 게시판에는 전 직원 공지가 붙었습니다. 익명의 내부 제보자 덕분에 우리의 소중한 기술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구도 제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제 존재를 알아보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글은 분명히 저를 향한 것이었고 저만이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공장 안에서 제 자신이 누군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작은 메모 한 장, 떨리는 손끝에서 시작된 용기가 수백 명의 기술자와 직원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도 평소처럼 복도를 걸었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느껴지지 않았고 여전히 아무도 제게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작은 자부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늘 조용했던 삶 속에 누구도 몰랐던 이야기가 생겼고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간직한 제가 되었습니다. 공장에 붙은 공지를 보고 난 그날 저는 사물함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문장들 몇 줄 되지 않는 공지문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익명의 내부 제보자 덕분에라는 말 속에 숨은 그 익명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을 오직 저만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상하게도 제게 위안이 되었고 또 무언가를 새롭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공장은 점점 정상화되어 갔습니다. 파업도 점차 진정되었고 리우 씨의 이름은 더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일상은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청소구역도 그대로였고 제 위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했군요라며 말을 걸지 않았고 제가 바란 적도 없었지요. 그런데 제 마음은 자꾸만 그날의 그 글귀를 떠올렸습니다. 그분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늘 스스로를 소심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만 여겨왔는데 그 문장 속 용기라는 단어는 제가 평생 꺼내보지 않았던 단어였습니다. 청소 도중 쉬는 시간이 되면 저는 잠시 계단 아래 외진 구석에 앉아있곤 합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공간이라 저만의 조용한 피난처가 되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명의 직원이 지나가다 저를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고생 많으십니다. 낯선 인사였습니다. 그 직원은 평소엔 제게 말을 걸지 않던 사람이었죠. 저는 잠시 놀랐다가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짧은 인사 하나가 마치 세상이 조금 열린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바꾼 게 있었나? 어쩌면 제 손끝이 지켜낸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청소 중 한 사무실 유리창을 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보안 담당 강현우 씨가 통화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오던 길에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살짝 멈칫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리만큼 진지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단지 그 짧은 눈맞춤과 고개 숙임 속에 담긴 수많은 의미. 그 순간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메모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방식이라는 걸. 그날 이후 저는 그를 멀리서 지켜보며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인사 하나로 우리는 어떤 신뢰를 공유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모든 것이 이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만은 이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조용히 일하는 청소부 이상이었고 스스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바꾸었다는, 그것도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게 조용히 바꿨다는 사실은 제게 묘한 힘을 주었습니다. 그 힘은 크고 웅장한 소리가 아니라 속삭임처럼 작고 미약했지만 확실했습니다. 저는 제 자리를 지키며 또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하루는 더 이상 그냥 보내는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러나 뚜렷하게 저는 3이라는 복도 위를 걸어가고 있었고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장에 공지가 붙은 날 이후로 사람들의 관심은 곧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도 익명의 제보자가 누구인지 관심을 갖지 않았고 사람들의 대화 주제는 다시 원래의 일들로 돌아갔습니다. 한동안 어수선하던 분위기도 점차 잦아들었고 생산 라인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공지를 보고 처음에는 뿌듯함이 있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그때의 긴장감, 손끝이 떨리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정적. 마치 아주 깊은 우물 속에 한 번 돌을 던지고 물결 하나 없이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업무 시간 종료 후 팀장급 관리자들이 모여 회의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후 직원 게시판에는 새 공지가 떴습니다. 경영상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부 야간 인력의 재배치 혹은 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개별 면담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왜일까요? 그간 성실히 일해왔지만 누군가가 그걸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조용히 일만 했을 뿐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대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담당 팀장에게 불려가 조용히 구조조정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사유는 단순했습니다. 근속 연차가 높고 야간조에서 비교적 업무 배분이 유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죠.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나올 때 제 손은 또다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얼마나 이곳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아무 의미도 없는 듯한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사라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 제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눈에 띄지도 않았겠지.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제 용기가 내게 해가 된 건 아닌지 되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지막 근무를 얼마 남기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복도 청소를 마치고 쓰레기통을 비우려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리우 씨였습니다. 그는 짐을 들고 있었고 이미 사내 보안 출입증도 반납한 상태였지만 그날 공장에 다시 나타났던 겁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무표정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제가 제보자라는 걸 아는 건 아닐까. 말없이 지나간 그 순간 저는 자리를 벗어나 한참을 구석 계단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무력하게 나를 위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조용히 다시 자리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지켜주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마지막 며칠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딸에게도 구조조정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끝까지 내 자리에서 내 몫을 하고 싶다. 그게 제 나름의 마무리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 근무 전날 밤 저는 복도 벽에 손을 올려보았습니다. 3년간 매일같이 닦아왔던 그 벽면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이 복도는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공간을 스쳐 지나갔겠지만 저는 매일 이곳을 닦고 걸으며 수많은 생각을 했고 때로는 눈물도 훔쳤습니다. 내가 여길 지켜낸 거였을까? 아니면 그냥 혼자 착각했던 걸까? 그 순간 모든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곧 한 가지 생각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일을 기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마지막 근무 날, 변한 것 없는 공장, 변한 것 없는 복도. 하지만 제 마음속은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 제가 그 메모를 쓰게 된 데에는 단지 리우 씨의 수상한 행동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어쩌면 이 공장이, 이 회사가,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게 특별한 의미였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을 잃고 생계를 위해 처음으로 발을 들인 이 공장. 처음엔 그저 외국 기업이었고 돈을 주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제 삶의 질서를 회복시켜준 장소였거든요. 한국 기업의 문화는 제가 살아온 방식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울 정도로 철저했고 시간 개념도 위생관리도 공정관리도 너무나 엄격했습니다. 처음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뭔가를 배워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장비 점검 하나도 대충이란 게 없었습니다. 근무 전 회의 때는 팀장님이 우리는 고장 나기 전에 예방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셨던 말이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기계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화는 청소하는 제게도 식당 아줌마에게도 보안 요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랐던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한 번은 야간 근무 중 손이 베었는데 제가 그냥 지나치려고 하자 공장 보안팀장이 직접 휴게실로 데려가 소독을 해줬습니다. 여기선 다 우리 직원입니다. 미린 씨도 삼성 사람입니다. 그 말이 어찌나 낯설고도 따뜻하던지요. 베트남 공장에서 한국인 팀장이 외국인 야간 청소직에게 그런 말을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회사를 지켜야겠다는 감정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막연한 책임감이었는데 그것이 존경으로 그리고 자부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곳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매일 살아가는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방황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 없이 딸을 키우며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요. 하지만 이 한국 기업은 저처럼 작고 조용한 사람에게도 한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 자리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무너지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리우 씨의 그 장면을 본 순간 저는 두려웠습니다. 단순한 기술 유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가 USB에 담고 있었던 것은 이곳 사람들의 땀과 신뢰,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외국에서 쌓아올린 소중한 명예였습니다. 그걸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외면하면 누가 나서줄까 싶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아닌 제가 나설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곧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곳은 한국 기업이지만
동시에 지금의 제 삶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썼습니다. 그 메모 속 한 문장은 저 자신에게 보내는 작은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존엄함이라는 단어를 허락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근무날 아침, 저는 새벽 4시가 되기 전 공장 출입 게이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지만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익숙한 이곳의 공기를 조금 더 오래 느끼고 싶었고, 무심하게 흘러가던 그 평범한 공간이 오늘만큼은 특별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출입카드를 대고 삐 소리를 듣는 순간 한 번도 의식하지 않았던 전자음이 어찌나 크게 울리는 것처럼 느껴지던지요. 제가 이 문을 드나든 것이 벌써 수백 번이 넘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그 한 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탈의실에서 근무복으로 갈아입으며 조용히 옷을 개었습니다. 남들은 대부분 퇴사 전날엔 개인 물품을 정리하곤 하지만 저는 마지막 날까지도 평소처럼 접은 수건을 준비하고 도구함을 점검했습니다. 이제는 손끝에 눈을 감고도 물통의 무게, 걸레의 마모 상태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진 이 감각이 곧 사라진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근무가 시작되자 저는 늘 그랬듯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보안실 옆 복도,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던 공간이지만 저는 이곳을 닦으며 수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기도 했습니다. 벽에 손을 얹었을 때 살짝 떨리는 제 손끝이 벽에 닿자마자 차가운 기운이 마음까지 전해졌습니다. 정말 마지막이구나. 가슴 한켠이 뻐근해졌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던 중 누군가 제 뒤에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보안 담당자 강현우 씨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쩐티미린 씨 오늘 마지막 근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하면서도 어딘가 뭉클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걸 저는 그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마음만이 오간 순간이었습니다. 근무가 끝난 후 사물함 앞에 섰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물쇠를 풀고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낯선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손바닥만 한 갈색 상자 하나, 그 위에는 정갈한 흰색 봉투 한 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봉투엔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쩐티미린 씨께. 봉투를 열어 천천히 카드를 꺼냈습니다. 당신의 손끝이 회사를 지켰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여준 당신의 용기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당신이 보여준 그 하루는 우리 모두에게 평생 기억될 하루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보안팀 강현우 드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참을 카드를 들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말도, 환호도, 박수도 없었지만 그 무엇보다 진한 인정과 존중이 담긴 그 한 장의 카드가 저를 지탱해준 세월에 조용히 응답해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딸과 함께 공장을 떠나 조용한 도시 외곽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가게 하나를 구했고 이제는 진열대를 닫고 유리문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일도 손에 익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젠 어떤 일이든 당당히 마주할 용기가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작은 박스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강현우 씨의 카드와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USB 안에는 제가 마지막 날 남긴 사진 한 장과 짧은 글이 저장되어 있었죠. 기억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내 손으로 세상을 지켰다고 믿습니다. 딸은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아이의 손길은 따뜻했고 저는 그 온기를 천천히 느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 누군가는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한 사람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이름 없이. 그러나 세상을 지켜낸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접니다. 이사를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딸과 함께 시장에 갔다가 작은 한국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붉은 간판에는 낯익은 글씨체로 한식당이라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한국인 아주머니가 소박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연처럼 들어가 자리를 잡았고 저는 그곳에서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시켰습니다. 그 따뜻한 국물의 맛, 잘게 썬 파의 향, 묵묵히 서빙하는 아주머니의 태도,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 익숙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감정 하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게 한국이구나. 겉으로 화려하지 않지만 안으로 깊고 따뜻한 무엇. 복도에서 무심히 지나치던 보안 담당자의 인사, 손 베었을 때 아무 말 없이 소독약을 내밀던 직원, 그리고 마지막 날 제게 카드 한 장을 남긴 그 진심, 그 모든 것이 지금 눈앞에 놓인 이 따뜻한 한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쩌면 조용한 진심으로 이어진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기술력도 시스템도 놀라웠지만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준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엄마, 한국 다시 가고 싶어요? 딸이 묻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일하러 간 게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구나.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따뜻하고 정확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무심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챙기죠. 그 말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조용히 움직이지만 반드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그 후 저는 가끔 딸과 함께 한국 뉴스를 찾아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일했던 그 회사가 세계 어느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세웠다는 뉴스가 나올 때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뉴스 화면에 나오는 파란색 로고, 깔끔하게 정돈된 공장 내부, 그리고 눈빛이 반짝이는 직원들 속에 예전의 제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나도 그 중 하나였지. 나는 이름도 없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시간 속에 있었지. 이제 저는 한국을 단지 돈을 벌기 위해 갔던 나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 삶에 다시 숨을 불어넣어준 곳, 절 조용히 인정해준 곳, 그리고 제가 누군가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무대였던 곳.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는 날이 오면 저는 꼭 그 복도를 다시 걷고 싶습니다. 그 복도를 닫고 지나가던 발자국을 지우며 살았던 제 지난 시간. 그 조용한 시간들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었음을 스스로에게 확인해주고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그건 제게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삶에 조용한 용기를 심어준 기억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그 조용한 기억을 품고 새로운 하루를 묵묵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변화는 특별한 사람들에게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진짜 용기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조용히 내딛는 한 걸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한 걸음이 한 회사를, 한 기술을, 그리고 한 세상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또 다른 숨겨진 감동의 이야기들을 함께 찾아가 주세요. 작지만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